여러분, 이제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설날이 다가오면 떠오르는 한 장면, 아침 식탁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따끈한 떡국을 먹는 모습이죠. 그 자리에서 혹시 여러분만 슬쩍 떡을 건져내고 국물만 떠드신 적 있으신가요? 분식집에서 가족들이 수제비를 후루룩 먹는 걸 보면서 할머니는 괜찮아, 혈당 때문에 안 먹어.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먹고 싶으셨나요? 따뜻한 국물에 밥 한 숟가락 말아먹는 그 평범한 행복이 언제부터 두려운 한 끼가 되어버렸을까요? 떡국, 칼국수, 수제비. 겨울이면 유난히 생각나는 음식들인데 당뇨 환자에게는 그 한 그릇이 혈당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이런 거 평생 못 먹는구나. 한 번 손대면 혈당 다 올라가니까 그냥 끊어야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방법만 알면 이 음식들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같이 먹기만 해도 혈당 상승을 확 잡아주는 채소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단순한 식이요법이 아닙니다. 떡이나 면을 줄이는 대신 채소를 똑똑하게 더하는 법입니다. 이 한 가지 원리만 이해하시면 명절 떡국도, 칼국수도, 수제비도 훨씬 덜 부담스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왜 떡국, 칼국수, 수제비가 특히 당뇨 환자에게 위험한가? 이 원리를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릴 혈당 조절법도 제대로 실천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떡국 한 그릇을 떠올려 봅시다. 그 안에 들어있는 떡, 뭘로 만들었죠? 쌀입니다. 칼국수는 밀가루입니다. 수제비 역시 밀가루죠. 결국 이 모든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거의 100%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쉽게 말해 설탕 덩어리와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뜨끈한 국물 속 떡이나 면은 부드럽죠. 그래서 거의 씹을 필요가 없습니다. 후루룩 그냥 넘어갑니다. 씹는 횟수가 줄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는 더 빨라지고 소화가 빠르면 당연히 흡수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흡수가 빠르다는 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는다는 뜻입니다. 밥처럼 꼭꼭 씹는 음식은 혈당 상승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지만 떡국이나 칼국수처럼 부드럽고 뜨거운 음식은 그럴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혈당이 폭발하듯 올라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혈당이 좀 높으면 어때요? 지금 멀쩡한데.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혈당이 약간 높다고 해서 바로 아픈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겁니다. 당 수치가 130 이상으로 장기간 유지되면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조용하지만 무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포도당이 단백질에 들러붙으면서 당화 최종산물, 즉 AGES라는 독성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AGES가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딱딱하고 좁아집니다. 그게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그리고 이 동맥경화가 문제인 이유, 그 다음은 아시죠? 눈의 혈관이 막히면 망막병증이 생깁니다.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장의 혈관이 망가지면 신부전증이 오고 결국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리 쪽 신경과 혈관이 손상되면 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신경병증이 생깁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을 공급하는 혈관은 심근경색으로 이어집니다. 이 무서운 일들이 사실은 떡국 한 그릇, 칼국수 한 그릇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떡국이나 칼국수, 수제비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정 많은 음식이지만 당뇨 환자의 혈관에게는 혹독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손을 놓고 평생 끊어버리십니다. 나는 이제 이런 거 절대 안 먹어. 하지만 저는 30년 동안 환자분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완전히 끊는 게 답은 아닙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이 모일 때마다, 겨울바람이 불 때마다,
칼국수 냄새에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모든 유혹을 평생 참는 건 너무 가혹합니다. 먹되 똑똑하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채소에 있습니다. 곧 이어서 혈당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채소 궁합과 그리고 떡국 칼국수를 건강식으로 바꾸는 실전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직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건강한 하루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행복이라고 적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제가 더 열심히 계속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킬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밥과 떡의 양을 줄이면 되잖아요. 결국 양을 줄이는 게 문제 아닌가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채소를 더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채소는 단순한 격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세 가지 강력한 일을 합니다. 첫 번째, 채소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당화 최종산물 기억하시죠? AGEs.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들은 이 독성 물질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걸 막고 이미 생긴 염증을 진정시켜줍니다. 혈당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혈관이 망가지지 않게 지켜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이죠. 두 번째,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포도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떡이나 면을 그냥 먹으면 포도당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죠. 하지만 채소를 먼저 먹으면 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위 안에서 그물처럼 퍼지면서 포도당이 천천히 꾸준히 흡수되도록 조절해줍니다.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면 췌장도 덜 지치고 혈당 스파이크도 줄어듭니다. 세 번째, 채소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의 몸에서는 인슐린이 분비돼도 잘 작동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채소를 꾸준히 드시면 인슐린이 다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떡국, 같은 양이라도 채소를 같이 먹으면 혈당이 덜 오르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떤 채소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떡국, 칼국수, 수제비가 덜 위험해질까?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그냥 향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부추는 향보다 효능이 훨씬 강력합니다. 마늘, 양파에 들어있는 황화합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즉,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훨씬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이 생긴 혈관을 진정시켜 합병증을 예방합니다. 게다가 부추는 떡국, 칼국수, 수제비와 맛 궁합이 아주 좋습니다. 향긋하고 색감도 살아있고 국물 맛을 더 깊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은 이겁니다. 떡이나 면의 양을 절반으로 줄이시고 부추는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넣으세요. 그릇은 똑같이 가득 차 보이지만 혈당은 훨씬 덜 오릅니다. 두 번째 추천 채소,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설포라판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췌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벽을 강화해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식이섬유도 듬뿍 들어있어서 식후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막아줘요. 그래서 떡국이나 칼국수 드시기 전에 브로콜리를 몇 송이만 먼저 드시면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오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삶지 마세요. 비타민 C와 설포라판은 열에 약합니다. 3분에서 5분 사이로 살짝 데치거나 전자레인지 스팀 조리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 브로콜리를 드실 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세요. 브로콜리의 좋은 성분들이 기름에 잘 녹기 때문에 흡수율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브로콜리와 올리브유 한 숟갈, 이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채소는 오이입니다.
오이는 그냥 물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오이의 95%는 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오이의 장점이에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당이 오르지 않는 거의 제로 지수 식품입니다. 하지만 오이의 진짜 힘은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바로 이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흡수 속도를 늦춥니다. 또 플라보노이드라는 항산화제가 혈관을 보호해주죠. 그래서 오이는 식전 채소로 딱 좋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거꾸로 식사법 아시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방법인데요. 떡국이나 칼국수 드시기 10분 전에 오이를 껍질째 1개, 그냥 생으로 드세요. 씻어서 아삭하게 베어 물면 끝입니다. 그러면 위 속에 식이섬유 쿠션층이 생겨 이후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전 오이를 먹은 그룹이 식후 혈당이 20%에서 30% 낮게 나왔어요. 또 포만감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떡이나 면 양도 줄어듭니다. 자,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꾸준히 드셔야 할 채소 3가지, 부추, 브로콜리, 오이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떡국, 칼국수, 수제비에 직접 넣어서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실전 채소 4가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모두 좋습니다. 버섯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보물창고입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고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또 질감이 쫄깃해 씹는 횟수를 늘려주죠. 식사 속도가 느려지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게다가 표고버섯은 감칠맛이 뛰어나기 때문에 소금을 줄여도 국물 맛이 깊어집니다. 그대로 혈압 관리까지 덤으로 되는 거예요. 떡국 끓일 때 얇게 썬 표고버섯을 넣고 떡 양은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칼국수나 수제비엔 느타리버섯을 손으로 찢어 넣으면 식감도 살고 영양도 2배입니다.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혈당 상승 억제 효과가 입증된 채소예요. 그 비결은 비타민 U. 이 성분은 위 점막을 코팅해서 위벽을 보호하고 포도당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떡국이나 칼국수 드시기 10분 전 양배추를 한 줌 정도 미리 드세요. 생으로 얇게 썰어도 좋고 살짝 데쳐 먹어도 괜찮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식전 양배추 섭취 그룹은 식후 혈당이 평균 30%덜 올랐습니다. 또 양배추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포만감을 주고 자극적인 음식으로부터 위를 보호합니다. 세 번째, 청경채입니다. 청경채는 라면이나 칼국수에 넣으면 환상적인 궁합입니다. 비타민C, 칼슘,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시키고 당뇨로 인한 만성염증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 식감이 아삭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면을 평소의 절반만 넣고 청경채를 넉넉히 한 줌 추가하세요.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마지막에 살짝 넣어 색과 영양을 그대로 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실제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청경채 칼국수로 바꿨더니 속이 편하고 혈당도 40 정도 덜 올랐어요. 네 번째, 숙주나물입니다. 숙주는 면 대체 식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훌륭한 채소입니다. 칼로리가 100g당 30칼로리에 불과한데 부피는 커서 그릇이 여전히 가득 차 보이죠.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며 포도당 흡수를 늦추고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면이나 수제비 반만 넣고 대신 숙주를 한 줌 듬뿍 넣어보세요. 씹는 식감이 좋고 국물이 시원해져서 음식 만족감도 훨씬 커집니다. 이렇게 채소를 함께 넣고 먹는 것, 이게 바로 식단 조절이 아니라 혈관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가족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영상을 공유하셨다면 댓글에 공유라고 짧게 남겨주세요. 제가 한 분 한 분 직접 확인하고 진심을 담아 응원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떡국, 칼국수, 수제비에 넣으면 좋은 채소 4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훨씬 쉬워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이걸 하시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오늘은 떡국, 칼국수, 수제비를 드실 때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로 탄수화물을 겹쳐 먹으면 안 됩니다. 떡국 먹으면서 밥을 같이 먹는 것, 칼국수 먹으며 공깃밥을 추가하는 것, 수제비 다 먹고 나서 또 밥 말아 먹는 것. 이건 췌장에게 폭탄을 던지는 일입니다.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떡만 해도 탄수화물 50g 정도. 여기에 밥까지 더하면 순식간에 100g이 넘어갑니다. 혈당은 순식간에 폭발하죠. 특히 칼국수집에서 국물이 아까워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 한 숟가락이 췌장을 혹사시키는 결정타가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떡살이 추가입니다. 떡이 좀 부족한데? 하고 떡을 더 넣으면 탄수화물 양이 2배가 되죠. 만두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두피가 뭐로 만들어졌을까요? 밀가루입니다. 칼국수 면도 밀가루인데 만두까지 넣으면 밀가루 2단 콤보가 되는 겁니다. 혈당이 치솟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식초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식초를 넣으면 혈당 안 오른다더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아쉽지만 거의 효과 없습니다. 식초가 혈당을 약간 낮추는 건 사실이지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떡국 한 그릇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폭탄을 식초 몇 방울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식초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더 먹게 되면 역효과가 나옵니다. 식초는 첨가물이 아니라 그야말로 양념일 뿐이에요. 세 번째, 먹는 방식이 혈당을 결정합니다. 4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째, 절대 공복에 드시지 마세요. 아침 식사로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은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꼭 식전에 오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를 드시고 10분 뒤에 드세요. 둘째, 떡이나 면의 양은 반으로 줄이세요. 그럼 배가 안 차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버섯, 양배추, 청경채, 숙주를 듬뿍 넣으세요. 그릇은 여전히 가득하지만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셋째, 국물은 3분의 1만 드세요. 국물에는 나트륨이 많고 뜨거운 온도는 식속도를 높여 빨리 먹게 만듭니다. 국물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속도 조절이 됩니다. 넷째, 10분 안에 먹지 마시고 15분 이상 천천히 드세요. 빨리 먹을수록 혈당은 급상승하고 배도 금방 꺼집니다. 꼭꼭 씹으면서 드시면 혈당도 완만하게 오르고 같은 양을 먹어도 더 빨리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떡국, 칼국수, 수제비 드실 때의 핵심 주의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겉보기에 채소처럼 보여서 괜찮다고 착각하는 음식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은 채소지만 실제로는 탄수화물 폭탄인 음식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단호박입니다. 호박은 채소니까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단호박은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혈당 지수가 65에서 75로 밥 한 숟가락과 거의 같습니다. 단호박 한 조각 먹는 게 밥 한 숟가락 먹는 거랑 같은 셈이에요. 특히 단호박죽이나 단호박 스프는 조심하십시오. 곱게 갈아 걸쭉하게 만든 음식이라 소화가 빠르고 흡수 속도도 2배예요. 두 번째, 감자입니다. 감자, 보기엔 순해 보이죠? 하지만 혈당 지수가 무려 80에서 많게는 90까지 올라갑니다. 감자는 전분 덩어리라 식이섬유가 거의 없습니다. 먹는 순간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죠. 삶은 감자, 구운 감자, 감자튀김, 포테이토칩,
모두 마찬가지예요. 특히 휴게소에서 파는 설탕 뿌린 감자 간식, 당뇨 환자분들에겐 정말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일반인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예외입니다. 삶은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70, 구운 고구마는 80 이상입니다. 특히 호박고구마, 달달해서 더 위험해요. 혈당 상승률 1위가 호박고구마, 그 다음이 밤고구마, 자색고구마 순입니다. 완전히 금지까지는 아니지만 반드시 찐 고구마로 아주 소량만 드세요. 절대 구워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채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당분 덩어리인 음식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단호박, 감자, 고구마, 이 3가지는 떡국, 칼국수, 수제비만큼 조심하셔야 합니다. 건강해 보인다는 착각이 때로는 혈관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꼭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명절 때 떡국이나 칼국수를 드시는 날이 아니더라도 평소 식탁 위에 한 숟갈씩만 올려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되는 4가지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아까 브로콜리 이야기할 때 잠깐 말씀드렸죠? 올리브유는 정말 놀라운 식품이에요. 안에는 폴리페놀, 올레산, 올레오칸탈 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모두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염 성분으로 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실제 연구에서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숟갈씩 드신 분들은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정도 덜 올랐습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 공복에 소주잔 반잔 정도 그냥 마시는 분들도 있고 밥에 한 숟갈 뿌려 비벼 드셔도 좋습니다. 밥 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뿌리면 혈당 상승 속도가 30% 정도 줄어듭니다. 지방이 탄수화물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샐러드에 뿌리거나 외식 시에 작은 휴대용 올리브유 병을 들고 다니면서 식사 전에 한 숟갈 드시는 방법도 좋습니다. 단,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꼭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세요. 산도는 0.8 미만,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제품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병 라벨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불편하시면 식사 중이나 식후에 드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단,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지가루입니다. 비지는 두부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이라고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 안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혈당 상승을 막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비지는 비지찌개로 드셔도 좋고 밥할 때 한 숟가락 넣어서 지으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비지가루로 된 제품도 많아서 국이나 찌개에 살짝 넣어 드시면 아주 간편합니다. 세 번째, 강황가루입니다. 카레에 노란빛을 내는 바로 그 가루죠.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염증을 잡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강황을 섭취한 그룹은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약 16% 낮았습니다.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레로 요리해 드셔도 되고 물에 타서 강황차로 마셔도 됩니다. 하루에 한 번, 식사 후에 따뜻한 물에 티스푼 반 숟갈 정도만 타서 드시면 돼요. 꾸준히 드시다 보면 몸속 염증이 서서히 가라앉는 걸 느끼실 겁니다. 네 번째, 계피가루입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시나몬, 바로 그거예요. 계피에는 신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인슐린이 작용하는 방식을 흉내내서 혈당을 자연스럽게 낮춰줍니다. 커피에 한 꼬집 타서 드시거나 그릭 요거트에 뿌려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시중에 나오는 계피가루 중에는 설탕이 섞인 제품이 매우 많습니다. 꼭 순수 100% 계피가루를 고르세요. 또 중국산 카시아 계피에는 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장기간 드시면 간에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실론 계피, 스리랑카산을 선택하세요.
쿠마린 함량이 거의 없어 더 안전합니다. 소량 섭취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혈당을 낮추는 4가지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4가지를 식사나 간식에 조금씩만 활용해도 혈당 관리에 큰 변화를 체감하실 겁니다. 반대로 평소 많이들 착각하시지만 절대 피해야 할 한 숟갈도 있습니다. 바로 꿀입니다. 꿀은 천연식품이니까 설탕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당뇨 환자에게 꿀은 거의 액체 설탕과 같습니다. 꿀의 70% 이상이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그래서 한 숟갈만 드셔도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고 게다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습니다. 꿀차, 꿀물, 꿀요거트 모두 피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최고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리브유와 토마토의 만남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올리브유와 함께 먹으면 이 성분의 흡수율이 몇 배나 높아집니다. 붉은 토마토를 썰어 올리브유 한 숟갈을 뿌려 샐러드로 드셔보세요. 이 조합은 노화를 늦추고 혈관을 보호하며 암 예방 효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는 채소입니다. 단, 방울토마토는 품종에 따라 당도가 높을 수 있으니 큰 토마토를 선택하세요. 또 하나, 올리브유와 그릭 요거트 조합도 훌륭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요거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올리브유를 한 스푼, 여기에 블루베리 5알 정도만 살짝 얹으세요. 아침 한 끼로 완벽합니다. 포만감이 길게 가고 점심때까지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맛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식습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과일은 달잖아요. 당이 많으니까 난 아예 안 먹어요.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과일은 선택과 방법을 알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물론 조심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과일에는 포도당, 과당, 설탕 같은 단순당이 들어있어 달고 요즘은 품종 개량 덕분에 옛날보다 훨씬 더 달아졌습니다. 식이섬유는 줄고 당도는 높아졌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에겐 관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인데요. 하루에 과일을 2번 정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률이 36% 낮았다고 합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게 해답이 아니란 뜻입니다. 옳은 종류를 적정량으로 먹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당뇨 환자분들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을 등급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쉽게 S등급, A등급, C등급 3등급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S등급. 가장 안전하고 좋은 과일입니다. 이건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 리스트예요. 단 2가지입니다. 토마토와 블루베리. 토마토는 특히 붉은 토마토가 좋습니다. 안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요. 큰 토마토는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안심하고 드셔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는 베리류 중에서도 가장 혈당에 유리한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고 혈관 염증을 완화해줍니다. 하루에 한 줌, 그게 적정량입니다. 이 2과일은 맛도 좋고 햇볕 아래서 자란 천연 항산화제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A등급입니다.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과일들. 여기에는 체리, 자몽, 사과, 딸기가 있습니다. 체리는 붉은 색소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염증을 낮추고 또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수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줌 내외로 충분합니다. 자몽은 특유의 씁쓸한 맛 그대로 혈당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안에 들어있는 나린진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해주죠.
다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혈압약, 고지혈증약 혹은 면역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약물이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드세요. 양은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과는 의외로 혈당 지수가 낮습니다. 3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껍질에 있는 팩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주고 폴리페놀은 인슐린 기능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꼭 껍질째 반쪽 드세요. 딸기는 블루베리보다 살짝 혈당 지수가 높지만 여전히 베리류라서 좋은 과일입니다. 반줌 정도라면 충분히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첫째, 과일은 식사 후 후식처럼 드세요. 주의할 점은 식사 자체가 단백질과 지방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올리브유를 한 숟갈 넣고 드신 뒤 후식처럼 과일을 조금 곁들이는 거죠. 반대로 공복에 과일만 먹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그건 곧바로 혈당 스파이크로 이어집니다. 둘째, 껍질째 드세요. 과일의 식이섬유, 비타민, 항산화 물질의 대부분은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도 포도도 가능하면 껍질째 드세요. 또 과일은 단독으로 먹기보다 다른 식품과 조합하는 게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사과에 올리브유나 땅콩 버터를 살짝 곁들이거나 블루베리를 코티지 치즈와 함께 섞어 드시면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C등급, 즉 당뇨 환자분들이 피해야 할 과일입니다. 첫 번째는 감, 특히 홍시입니다. 홍시는 말랑하고 달죠. 하지만 그 단맛이 모두 당입니다. 홍시는 혈당을 폭등시키는 대표 과일이에요. 단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단감 역시 당도가 높고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두 번째는 열대 과일입니다. 파인애플, 망고, 바나나 등 듣기만 해도 달죠. 이 과일들은 양을 줄여도 혈당이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드시고 싶다면 한두 조각 정도만,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말린 크랜베리 등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이 농축돼 신선한 과일보다 혈당을 훨씬 더 빠르게 올립니다. 건포도 한 줌은 생포도 5송이를 먹는 것과 비슷해요. 말린 과일은 보기엔 건강식 같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고르고 현명하게 먹는 것. 그것이 진짜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식탁이 달콤하지만 안전하게 건강한 색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정말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떡국, 칼국수, 수제비를 끊는 게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을 바꾸는 것.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뇨는 약이 치료하는 병이 아닙니다. 식습관이 치료의 중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약은 단지 혈당을 잠시 낮추는 도구일 뿐 병의 근원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당뇨는 결국 잘못된 음식 습관과 부족한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치료의 진짜 해답은 식습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식치,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당뇨의 70%는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결국 정답은 약이 아니라 덜 먹고 천천히 먹고 채소를 더하는 것. 그것이 당뇨 관리의 본질입니다. 명절날 가족들이 떡국을 먹을 때 이제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함께 가는 병이지만 평생 참고 견디기만 해야 하는 병은 아닙니다. 먹되 똑똑하게 먹는 방법을 알면 인생의 즐거움을 유지하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 하루 만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매 끼니, 매 작은 선택이 결국 건강한 혈관을 만들고 건강한 혈관이 여러분을 합병증 없는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망막병증, 신부전, 신경병증, 뇌졸중. 이런 무서운 합병증을 막는 힘은 결국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건강 회복 소식이야말로 제가 이 자리를 지키는 가장 큰 보람이자 행복입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건강닥터 박선생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이 병원을 찾기 전에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실천법을 가득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